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 509페이지 이어서 봅니다. 509페이지 6번 테마 양도세 납세 절차 별표시 3개 하시라고 그랬죠? 자, 하면 보시고 펴놓으시고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하죠.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는 뭐고 확정신고 납부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배우고 확정신고 납부를 배운 다음에 얘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보니까요, 어떤 그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이 이제 짝이 돼서 이제 수강생밖에 안 짜보면 이제 이렇게 짝이 돼서 이제 앉기도 하죠. 짝이 돼서 앉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두 분이 막 그냥 쏙닥대면서 막 뭐 어쩌니 뭐 물 물어보고 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습적으로 장난으로요,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도 아니더라고 펄쩍 뛰고 그랬는데, 아무 관계 아닌 게 아니죠. 동문수학하는 짝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합격해야 되는 짝이고, 합격한 후에도 서로 협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갑자기 요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상대평가로 우리가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60점만 맞으면 합격인데 절대평가로 이걸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됐어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상대평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상대평가가 이제 그 3년 유예를 두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3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합격하면 이제 중개사 이제 더 이상 뽑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요, 수험생일 때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요번에 저는 한 분이라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항상 시험 끝나면 이의제기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근거를 제공하잖아요. 요번에 뭐 많은 세법에서도 많은 몇 문제들이 막 나왔지만, 저는 제 다음 카페 보면 알겠지만 딱 한 문제만 제가 이의제기 가능 문제를 올렸는데 그 문제 모두 정답 처리됐잖아요.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자, 제가 그렇게 한 분이나 더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그냥 내년에 합격하면 끝인데 뭐 중개사를 더 이상 뽑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요, 수험생의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반대 청원에 좀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 한 수험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어요. 반대 청원을. 그래서 상대평가의 전원을 반대한다는 그 청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기 오셔가지고 제 다음 카페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제 다음 카페에는 그 링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링크 딱 클릭하면 그 청원 게시판 나오고, 거기에서 또 동의에 클릭 한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곳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의 전환을 여러분들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면 그걸 갖고 이제 우리 목소리를 수험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국민 상대평가의 전환 반대 청원에, 청와대 게시판 반대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제 다음 카페에 오셔도 되고,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전체 공지사항에 거기 오셔도 되고, 또 여러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어떻든 간에 시험 공부할 때도 돕고 협력해서 합격해야 되고, 또 합격한 후에는 서로 이렇게 공동중개도 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사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여러분요, 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그래서 예정신고를 먼저 공부하고 확정신고 공부한 다음에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먼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납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예정신고 신고기한은요,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이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으로는요,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자,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또 여러분 또 주의할 것은 시험에 29회 시험 때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오프라인 같으면 이때 생일을 물어봐요. 생일이 언제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자, 지금 수강생이 없으시니까, 자, 여러분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해서 예정신고 기한 다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1월 25일이 생일입니다. 자, 1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부동산을 1월 25일 날 양도했어요. 자,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이 양도일이라는 게 아까 일반적 거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대금 청산일이에요.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비교해서 이제 중 빠른 날이 되는데, 어떤 간에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입니다. 자, 1월 25일 날 양도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3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서 요거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본인 생일날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기한 다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경우는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예요.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만약에 1월 25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상반기 말일은 언제입니까? 6월 30일.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겠고요. 만약에 9월 5일 날 비상장 주식 양도했다? 그러면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은 몰아서 한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정신고 보세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뺐는데 가필차, 양도 차익이 없어요. 또는 양도 차손 마이너스예요. 1억 원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자, 이런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서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시험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했다 해도 세액공제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예정신고 납부가 임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임의적이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해? 그러면 조기 세원 확보에 협력했다 그래가지고 산출세계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 강행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정신고 납부가 지금은 했다 해도요,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안 하면 가산세고요.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산세지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 지하철이 막 저기 들어오는데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서 구해내는 의인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또 뭐 그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뭐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그 고층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 떨어지는 사람들, 이제 그 화마를 피해서 떨어지는 사람 밑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받아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의인분들 많이 있죠. 그런 의인분들 이제 그 인터뷰할 때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자, 용감한 시민상을 주죠.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그래서 용감한 시민상을 주는데, 그런 분들 인터뷰할 때 보면 꼭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멘트로 마무리를 해요. 자,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막 그러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요. 자, 안 해도 되는데 했을 때 용감한 시민상 주는 거지, 지금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자,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어요.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소방관이 불 나는데 불 껐어요.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근데 소방관이 불 나는데 불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경찰관이 도둑 무섭다고 도망가면 징계를 받습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는 이제 이런 거라는 거. 강행적으로 바뀌어서 안 하면 가산세고 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강행수로 바뀌어서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예요. 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종전과 똑같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했다 40%예요.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20%예요. 무신고 납부세액 20%.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 10%. 그래서 40, 20, 10%.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걸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 10만 분의 25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하고 차이점 보시죠.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그 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1일 0.02%. 근데 이렇게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1일 0.02% 이렇게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확정신고를 보겠습니다. 자, 확정신고는 신고기한 양도일이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같으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가 포인트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꿔서 나오기도 했는데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확정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가필자랑 수익과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양도수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일 때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자, 확정신고기한 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더라도 역시 얘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똑같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지연 가산세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확정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봅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해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어떤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 예? 확정신고를 또 해야 돼요? 예정신고 했어요. 아, 근데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에 서로 바쁜데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원칙은 틀려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수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자, 그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때 건물 양도했고 양도수 금액 3천에 대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또 이 사람이 토지를 양도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자, 뭐 5천이라고 할게요. 자, 5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는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인세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만약에 둘 다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표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돼서 세금 요만큼 내는데요.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요,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는 합산한 8천, 이 합산한 금액에 맞는 자, 세율을 적용해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8천으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는 자, 다음 년에 또 확정신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두 번째, 둘 다 누진세율 대상이어서 합산하면 과표가 더 커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만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29회 시험 때 이거 옳은 지문으로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다시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각종에 따른 가산세는 됐고 일단 여기 교재 509페이지 개요 및 납세지입니다. 개요 보시니까 양도소득세는 읽어볼게요. 편하게 이건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탄로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고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납세지 또 양가로 2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미추입니다. 거주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다만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미추래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자 우리 소득세니까 거주자다 그러면 집값 가운데 분류봐야죠.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판다. 자 그러면 부산까지 멀어 내려가요. 집 갖고 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주소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자 개인 거주자가 양도할 때 양도하는 부동산 소지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주소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일 때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그러면 국내 마돈나가 사업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주소지 아닙니다. 비거주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팔고 세금은 미국 가서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소지 기억하시면 되고 2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여기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밑줄 짝이요.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납부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예정신고 납부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예정신고 기한 파생상품 제외 그랬는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서 그래요.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원칙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밑줄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밑줄이요. 예정신고 제출해야 한다. 예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민법 배우시면 제가 다음 순환에 이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양도했을 때 취득세와 양도세 내용을 한 번에 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알고 가시고 일단은 자, 가장 중요한 거 2번입니다. 주식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주식 출자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서 여기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510페이지. 요거 부담보증에 관한 거인데 아직 부담보증에 안 배웠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만 3개월인데 이번 30일에 시험에 또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고요. 3개월. 자, 그 다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양가로 2번 예정신고 납부 불이행한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요. 자, 똑같습니다. 신고불성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동그라미 3번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양도소, 그다음에 거기 납부지원 가산세에서 원래 10만 분의 25인데 여기는 1만 분의 2.5로 돼 있으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10만 분의 25나 1만 분의 2.5나 다 같은 말입니다. 0.025%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이요. 원칙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여기부터 비출입니다. 그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한다는 미줄이요. 확정신고 기한. 예외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511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또 미줄이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이거 적용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또 미줄이요.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예정신고 하나 뺐어요. 더 이상 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 뭐하러 또 다음 년도에 또 확정신고해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자 예정신고했는데도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법만 밑줄입니다. 더 있지만 기억법만. 당연도의 누진세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예정신고 했는데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40, 20, 10% 똑같잖아요.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5%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관한의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이 한정에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줄 쫙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던 요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아까 살짝 봤어요. 뭐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요. 증축의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자, 취득가액을 보세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양도세 계산하면서 매감기, 매감한기 하면서 자, 사람들이 매매 사례가액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매 사례가액은 보세요. 101호, 102호, 1억, 1억 200에 거래했어요. 103호. 자, 이거 101호, 102호 거래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매매 사례가액. 요거는 딱 악용의 소지가 없는데 요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은 이게 좀 계약서 있으면서도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감정가액 이런 거 조금씩 유들이가 있기 때문에 자, 건물 취득하고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내 양도하는데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계산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요.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거 시험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세액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환산취득가액, 즉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이 이렇게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들어 놓는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페널티를 줘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얘기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은 동그라미 기억번에서 동그라미 3번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서 기억번에서 두 번째 줄 그 건물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내 자, 건물 양도하는 경우 밑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또 밑줄이요. 세 번째 줄 맨 끝에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그 줄 끝에 아래줄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 밑줄입니다.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즉 5% 가산세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산출색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밑줄자야. 자, 이렇게 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51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꾸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512페이지 넘어가니까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돼야 안 돼요? 양도소득세 물납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재산세는 물납 요건 납부할 수 얼마예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걸 물납했어요? 재산세?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안 되고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허용돼야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죠? 물납 안 돼요. 양도소득세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납 안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물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할납부를 보시면 분할납부는요. 네, 분할납부는 자, 보시면 재산세 분할납부부터 복습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 초과할 때 윙크 해달라고 그랬나요? 얼마요? 250만 원 초과요. 할 때요. 자, 옛날에는 500이었지만 2020년도부터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고요. 제가 분할납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30일의 시험 때 나왔었고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요?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얼마요? 양도세는 이거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500만 원 넘게 내기도 진짜 힘들고 250만 원 넘게 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얘만 기준금액이 달라요. 분할납부기한은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납부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아까 구별합니다. 양도세는 몇 개월이냐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줍니다. 분납기한 꼭 비교하고 기준금액 비교하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안 외우고 못 배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교재 거기 512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분할납부 고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자, 여기 밑줄이야. 납부할세기 각각 1천만 초과하는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납부할세기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납 자, 허용 안 되지만 분할납부 요건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또 세목별로 비교해서 정확히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요. 양도소득세는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의 뭐 10%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니거든요.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어요. 근데 양도세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세액이 20%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양도세 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배운 것을 좀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가 계산 과정 배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요. 자, 우리가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복잡한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 가필, 차장, 소기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끝나고 다니시면서도 가필, 차장, 소기과 하면서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양도 가액 있어. 자, 봅니다.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액에서 장기 보유통지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죠. 양도 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자, 근데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추계해서 순차로 적용하는데 순서 바뀌면 틀리고,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합니까? 매, 감, 기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 기여. 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매감한기요. 순서 바뀌면 틀려요. 근데 이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대 이 환산 취득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아직 모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가 또 배운 것이 뭘 배웠냐면요. 이제 양도책 구했어요.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통제입니다. 장기보유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자, 국내에 소지해야지 국외자산 안 해줘요.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양도는 안 해줘요. 자,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항상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죠. 3년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해줍니다.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은 안 해줍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또 조정대상 지역 내는 다주택자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고.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투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투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통제는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정하는데 그럴 때 양도 차익의 보유한별 공제를 정할 때 그럴 때 여러분요, 장기 보유별 공제예요.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정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공제율을 적용할 때요. 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아직 못 돼도 괜찮습니다. 2%씩 해가지고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2, 3은 6, 자 15년 이상이면 30%까지 6에 30% 공제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런 애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요건 갖춰서도 비과세 배제인데 그럴 때 이런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공제를 달리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4%씩,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를 4%씩 이렇게 해서 공제해 준다는 거. 그래서 20에서 8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장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했어요. 기본공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여러분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자,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공제받는다. 자, 그래서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나 장기보유통제나 기본공제나 미등기 양도하면 둘 다 배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인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얘네들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올해 신탁 수익권 추가됐죠? 신탁 수익권 소득금액에서 각각 250씩, 250, 250, 250, 250, 1000, 국내산 양도세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요. 자, 과세표준 구했어요. 그럼 이제 곱하기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세율은 우리가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안 했고,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 양도세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양도세 세율은 같은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요?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근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때는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 막 중과세하죠. 분양권 이런 것들. 근데 자, 여러분요,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예요? 70%라는 거 최고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유하면 70%. 분양권, 주택 분양권은 무조건 1년 미만
70%입니다. 1년 이상만 보이기엔 60%인데 하여튼 이 70% 되는 게 어떤 경우에 70% 정도 되는지만 좀 눈여겨봐 놨습니다. 미등기 양도하거나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70%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수세 구했고요. 자, 그러면 계산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주소지라는 거, 부동산 소지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예정신고납부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양도소득 확정신고납부도 과세표 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양도일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본인 생일날 양도한 것으로 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은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런 것들. 자, 양도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얘네들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1일 0.025%로 납부지원 가산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진세 유형 대상 자산 같은 것을 2위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물납, 자, 재산세는 물납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의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지만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납부, 재산세 250초과, 종부세 250초과, 양도세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자,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이요? 6개월 내요. 양도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납부예요? 2개월.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복습을 이렇게 하신 거고,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죠, 여러분들. 2020년도는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인들에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그런 일상을 솔직히 말씀 빼앗긴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임종도 코로나 때문에 임종도 못 지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주 한이 되는 그런,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한이 되는 그런 2020년입니다. 자, 여러분요, 다가오는 새해는 진짜로 이제 건강하시고 가정이 여러분들 평안해야죠. 그래야지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웃을 일 정말 많이 생기고 여러분 소망하신 일들이 성취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언제나 제가 등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2020년 우리 기초입문과정, 우리가 기초입문과정을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것은 지금 뭐 까먹고 잘 모르겠고 뭐 그러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음 순환에 이제 점점 나아집니다. 그래서 좀씩 나아지니까 여러분 다음 새해 이제 기본서 강의를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본인에게 기초입문과정 마지막까지 들으신 여러분 본인에게 대견하다 힘찬 박수 치면서, 또 열광한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